다른 아이들과 모여 놀 땐 나무를 베어 화살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것을 근처에서 전쟁 게임을 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는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그의 눈을 쏘려고 하여 어른들도 감히 그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순신은 참외밭을 지나가면서 참외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분노한 그는 집으로 달려가 말을 타고 참외밭을 파괴했다. 그 후 밭주인이 그에게 무료로 참외를 주었다. 놀이할 때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장난감 활시위를 당겼고 참외를 안 줘서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귀여운 골목대장 소년. 이 개구쟁이는 훗날 조선을 구한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이 된다. 사직의 위엄과 영험에 힘입어 겨우 조그마한 공로를 세웠는데 임금의 총애와 영광이 너무 커서 분에 넘쳤다. 장수의 자리에 있으면서 티끌만 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으니 입으로는 교서를 외고 있으나 얼굴에는 군사들에 대한 부끄러움만 있을 뿐이다. 이순신이 생각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난중일기에 써놓았다. 충무공 이순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명장이자 전쟁의 신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이다. 이순신의 관직 진출. 1545년 명문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순신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서울 권청동에서 보냈다. 어렸을 때 충남 아산의 외할머니 집에서 살았다. 의외로 무술이 아닌 문과 공부를 먼저 공부한 터라 예능과 문학적 성취도가 뛰어났다. 그러다가 22살에 결혼했고 아내는 명문가 출신이었다. 이때 이순신은 장인 방진의 영향으로 무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6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28살 때 처음 무과 시험을 봤다. 너무 잘해서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말에서 떨어져 왼쪽 정강이가 부러지게 된다. 하지만 집념의 사나이. 그는 나뭇가지로 정강이를 고정하고 시험을 완료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게 된다. 1576년 32살에 다시 무과 시험에 응시하여 28명 중 12명으로 합격하였다. 많은 사람이 관직 진출에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 평균 연령은 34살로 사실상 오히려 빠른 쪽에 속해 있었다. 이로써 그는 권지훈련 봉사라는 직위인 말단 국무원으로서 첫 관직을 얻었다. 이순신의 첫 난관. 시간이 지나 승진하여 36살에 서준만호라는 직책으로 전라도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던 중 1587년 이순신에게 첫 난관이 찾아왔다. 이때 이순신은 북부 지역의 녹둔도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북부 여진족이 이 지역을 약탈하고 침략하는 일이 찾았는데 그의 눈에는 병력이 너무 적은 것 같았다. 그래서 이순신은 직속상관인 이일에게 증원을 보내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했다. 그해 가을 이순신은 군대를 이끌고 추수를 위해 한동안 자리를 비웠다. 이때 여진족은 기습 침공해 녹둔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 11명이 전사하고 160명이 포로로 잡혔다. 이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된 이일은 책임 회피를 위해 이순신을 배신했다. 그리하여 이순신을 먼저 감옥에 가두었고 조정에 보고했다. 다 이순신 탓입니다. 이순신은 목숨을 걸고 항의했다. 사형은 면했지만 사임하고 말단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백의 종군을 지시받는다. 그에게 닥친 억울한 고통 속에서 그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여진족을 다시 물리치기 위해 두 번째 녹둔도 전투가 펼쳐진다. 이때 이순신은 여진족의 대장을 죽이는 것보다 어렵다는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의 공이 폭직으로 이어졌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조선의 천재 류성룡의 신임. 당시 조선에는 선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류성룡이 있었다. 류성룡은 이순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전례 없는 승진을 제공하기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그 결과 1591년 이순신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부임하여 전라도 지역의 수군을 통솔하였다. 이때도 많은 신하가 이순신의 경험 부족에 대해 항의했지만 선조는 듣지 않고 이순신을 믿었다. 그의 결정은 신의 한 수였다. 이순신은 취임과 동시에 관할 각 대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병력 동원 과정을 직접 관장했다.
기존 판옥선을 수리하고 돌격선 거북선을 개발해 무장을 강화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식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거북함에 지자 현자포를 쏘았다. 거북선은 1592년 4월 12일에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하루 뒤인 13일, 왜군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해외에서 본 이순신. 해외에서 본 이순신에 대한 내용은 이렇다. 명나라 도독 진리는 황제에게 이순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카우트하기 위한 것이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의 전쟁 이후 이순신 장군을 요동으로 부르소서. 이순신을 데려온다면 오랑캐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땅을 모두 빼앗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아직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으며 이순신의 덕을 베푼다면 충을 다할 것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순신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무척 존경하면서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인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다. 이순신에 대한 얘기는 2부에서 이어진다.